힐링을 부탁해. 실록의 아름다움이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찬란한 햇빛, 푸른 하늘, 부드러운 바람, 어느새 여름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옵니다. 푸르름의 6월, 잊을 수 없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듯 6월에는 보훈과 호국에 관련하여 기억할 만한 날들이 있습니다. 6월 6일, 6월 25일, 여러모로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6월입니다. 청취자님들과 저희 힐링을 부탁해 한마음 한뜻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음악 듣겠습니다. 양희은의 늙은 군인의 노래. 오늘 첫 시간은 음악살롱으로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음악살롱을 담당해 주시는 홍영아 송순이님과 게스트 이영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음악살롱이 새롭게 기획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홍영아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부터 6월 한 달 음악살롱에서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가지고 그 속에 나왔던 음악과 배경이 되는 얘기를 그리고 또 요들송을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오, 저희들 요들송 배우는 건가요? 네. 아이고,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다들 놀라시는데 저희 모두 오늘 처음이니까 배우는 마음으로 한번 즐겨보죠. 실력이야 뭐 형편 없겠지만 이런 모습도 청취자님께서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가요? 좀 부끄럽지만 도전하는데 의미를 두고 따라해 볼까요? 저희들 망가지는 모습 청취자님들이 재밌어 하지 않을까요? 그러게. 네, 응원도 해주실 것 같은데 뭐 한번 망가져 보죠. 그럼 일단 먼저 요들송을 배우기 전에 사운드 오브 뮤직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마음을 좀 더 편하게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들 사운드 오브 뮤직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잘 알죠. 꽤 여러 번 봤어요. 아마도 한 대여섯 번은 본 것 같은데요. 전 그 영화 보면서요. 저런 가족을 만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해야겠구나 결심했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감동을 받으셨군요. 네네. 예, 또 사실 저도 그 아름다운 배경과 음악,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 정말 요즘 말로 홀딱 반했어요. 그래서 진짜 앉은 자리에서 2번을 연거푸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감탄하는 이 아름다운 영화가 실제로 있었던 실존 인물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정말요? 실존 인물인지 몰랐어요. 금시초문인데요. 네, 바로 실존 인물인 마리아와 그 가족 합창단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영화 주인공인 줄리 앤드루스가 아니라 실존 인물 마리아의 일생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이 새로운 사실과 또 혹시 또 알았던 분들도 또 추억을 되짚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듣고 싶어요. 네, 지금부터 꽤 지난 이야기인데요. 2004년 10월 1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아주 특이한 볼거리 하나가 등장했어요. 어떤 거죠? 바로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남자 주인공 게오르그 폰 트랩의 증손자, 증손녀들로 구성이 된 더 폰트랩 칠드런 공연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공연 뉴스를 접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사운드 오브 뮤직이 그럼 논픽션이었나? 하고 상당히 궁금해하였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음악같이 즐거운 인생을 살다 갔다는 실존 인물인 마리아 오거스타 폰트랩이 바로 자전적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사운드 오브 뮤직인데요. 그 실화가 그 배경이랍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영화 속 마리아와 실존 인물 마리아의 삶이 정말 많이 비슷한가요? 네, 마리아 오거스타 쿠칠케라. 그녀는 1905년 1월 26일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네, 그런데 2살 때 엄마가 병으로 죽고 나자 아버지 이런. 칼
쿠츠케라는 어린 그녀를 영화에 나오는 수녀원에 맡기고 외지에 나갔는데요. 그녀 나이 6살 때 사망을 했어요.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18살 될 때까지 주로 수녀원 밖에서 자란 고아 마리아는 비엔나의 진보적인 교사 학교에 졸업반 때 드디어 수녀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잘츠부르크의 수도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는 영화 줄거리와도 같은 우여곡절 끝에 1927년 11월 27일 잘츠부르크의 게오르그 폰 트랩 남작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와. 그랬구나. 네,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의 도입 부분을 보면 오스트리아의 넓은 초원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어떤 음악이 생각나나요? 네, 저는 도레미송이 생각나는데요. 마리아가 아이들에게 도레미송을 가르치던 장면이 엄청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도 도레미송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아, 네. 그리고 에델바이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 큰딸과 그 남자친구가 아, 정원에서 네. 함께 부르는 그 노래. 네네. 뭐 I'm 16, going on 17. 17. 아. 그 부분을 막 따라서 오. 흥얼거렸던 기억이 나요.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저는 정말 그 푸른 초원에서 부르던 더 사운드 오브 뮤직 음. 그 장면을 정말 잊을 수가 없고요. 또 거기에 그 여름밤에 아이들이 천둥과 비바람에 놀라서 맞습니다. 네, 있죠. 네, 그럴 네. 때 그 마리아가 마이 파보리티 싱스를 부르면서 달래는 모습 정말 너무 너무 기억에 사랑스럽죠? 남더라고요. 네. 예. 와, 오래전 영화인데 정말 기억을 잘 하시네요. 저는 항공 촬영으로 알프스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첫 장면에서 수녀 견습생인 마리아가 혼자 언덕에서 즐겁게 춤추며 노래하는 장면이 아주 많이 기억에 남네요. 다른 곡과는 달리 들으면 들을수록 그 무게와 깊이를 더 느낄 수 있는 명곡이죠. 이 영화의 메인 테마가 바로 이 곡인 것 같아요. 그 음악 한번 들어보면 안 될까요? 그래요.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오프닝 타이틀송이자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제곡인 더 사운드 오브 뮤직 한번 듣고 올까요? 네, 줄리 앤드류스가 부릅니다. 더 사운드 오브 뮤직. 마치 우리 모두 알프스의 드넓은 초원에 있는 느낌이네요. 음악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영화 줄거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 가족은 1930년대 초반에서부터 이미 폰트랩 가족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축제와 방송 그리고 순회 공연 활동을 활발히 했어요. 1938년에 독일과 합병이 된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이탈리아와 영국을 거쳐 뉴욕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요. 실존 인물인 마리아는 아주 적극적인 성격이어서 합창단의 단장도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오, 대단하네요. 1938년 펜실베니아 공연을 시작으로 1950년 여름에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축제에도 출연을 했고요. 아이들이 성장을 한 1955년에는 순회 음악을 중단하고 미리 마련해둔 버몬트 주의 스토우 농장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꼭 영화 뒷얘기를 듣는 기분인데요. 그러게요.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니 좀 재미있어요. 들려주세요. 계속해서. 네, 이 가족들은 나중에 이곳에서 오스트리아 스타일의 작은 리조트 호텔도 운영을 하였는데요. 이 마리아의 남편 게오르그 폰트랩은 1947년에 사망을 했으나 마리아는 82세 때까지 자손들과 함께 이 호텔과 농장을 운영하다가 1987년 남편 곁에 묻히게 됩니다. 그랬군요. 남편분은 일찍 가셨지만 역시 음악을 사랑했던 마리아님은 장수하셨네요. 네, 그녀는 생전에 수녀가 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잠시 중간에 뉴기니로 건너가서 선교 활동도 했다고 해요. 오, 멋진 분이시네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네. 마리아 가족들이 한다는 그 호텔 지금도 있나요? 네. 그 호텔은 불에 탄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요? 마리아의 막내 아들인 요한스에 의해서 복구되었고
현재에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다들 꼭 가보시길 저도 바랍니다. 저도 가보고 싶어요. 오늘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가 실제로 있었던 마리아 가족의 이야기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면서 우리 홍룡아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던 요들송 배우는 시간인데 준비되셨나요? 네. 참 그런데 그 요들송은 어떻게 생겨난 노래인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나라에는 민요인 아리랑이 있듯이 스위스에는 요들송이라는 민속 음악이 있어요. 요로레이리 오레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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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이티 하는 그게 바로 요들송인데요. 듣기 좋아요. 네, 이 요들송은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스위스 알프스 지방의 노래예요. 꽤 오래 전부터 부른 노래네요. 스위스는 워낙 높은 산봉우리, 깊은 산골짜기가 많은 나라라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알프스는 높은 산들이 많아서 알프스에 사는 목동들은 서로 떨어져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외쳐서 자기 생각을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요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산에 늑대가 나타났는데 이웃 목동의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는 서로가 약속한 소리를 크게 외쳐서 그 사실을 알리곤 했죠. 요들송은 이처럼 목동들이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 그 신호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그 요들송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요들송은 바로 육성과 가성이 교차해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즉 그렇구나. 진성인 그 육성과 그리고 머리에서 나오는 가성 그것만 잘하면 아주 맑은 요들송을 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배워볼까요? 빨리 배우고 싶어요. 저도 빨리 배우고 싶어요. 네, 옛날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알프스 산에 살던 하이디와 목동들이 서로 연락이 궁금해서 이렇게 요들송으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디는 자기 지금 뭐 하고 있어? 요로레이 하면 목동이 할로로리 하고 나는 산중턱에서 양을 몰고 있어. 하이디 사랑해. 네, 이렇게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육성을 잘 내면 요들송이 자연스럽게 가성이 따라 붙는데요. 우리 한번 육성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요로레이 하면은 요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를 이렇게 길게 내야 합니다. 요 한번 길게 내볼까요? 시작. 요. 오, 육성이 제대로 나는데요. 예, 그럼 실제로 우리 오늘 현장에서 영민님이 한번 연락을 해볼까요? 어떻게요?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어? 요로레이 이렇게요? 네. 여보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마포 FM에서 라디오 녹음 진행하고 있어. 이것을 네. 할로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네 한번 네. 해볼까요? 그럼 영민님? 저부터 해볼게요. 네. 요로레이 할로우리 네 잘하셨어요. 저희 네. 잘했나요? 네, 아주 처음 하는 건데 정말 잘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모두 함께 테네시 요들 폴카에 나오는 경쾌하고 신나는 요들송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네, 그럼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 네. 우리 세 분이 모두 함께 따라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요로레이티. 둘, 둘, 셋, 넷, 요로레이티. 하나, 둘, 셋, 넷, 요로레이티. 우리 모두 즐거운 폴카. 영민님. 네. 하나, 둘, 셋, 넷. 요로레이티. 둘, 둘, 셋, 넷. 요로레이티. 하나, 둘, 셋, 넷. 요로레이티. 우리 모두 즐거운 폴카. 이제 명디님. 하나, 둘, 셋, 넷, 요레이티.
요르레이띠 우리 모두 즐거운 폴카. 스느님. 네. 하나 둘 셋 넷 요르레이띠 둘 셋 넷 요르레이띠 하나 둘 셋 넷 요르레이띠 우리 모두 즐거운 폴카. 아 부끄러운데요. 아, 정말 너무 부끄럽다. 네. 저 우리 청취자님들께서는 조금 웃으시겠지만 우리 다음에는 정말 요들송을 잘하는 네. 요들송 가수를 한번 초대할게요. 네. 아, 네. 그래도 네, 재밌었죠. 네, 네,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그럼요. 아, 근데 정말 실제로 또 해보니까 쉽지는 않네요. 우리 홍영아님,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실존 주인공인 마리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음에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줄거리와 그리고 영화 배우인 여주인공 줄리 앤드루스의 음악과 연기 인생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홍영아님, 마지막 곡으로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여러분들 요들송 연습하시라고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왔던 더 롱리 고터라는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에게 멋진 얘기와 또 요들송 가르쳐 주신 홍영아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신 송순이 이영미님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OST 중 The Lonely Goddard. 이어서 음악 사연 소개해 주실 송순이님 나와 계신데요. 오늘 어떤 사연인가요? 네, 요즘 날이 좋아서 걷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네, 요새 어디를 가나 아름다운 꽃들과 그 향기를 느낄 수 있죠. 저도 지인들과 지난 3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서울 둘레길을 걸었는데요. 걷다 보면 유난히 향기로워서 발걸음을 멈추고 향기를 맡아보던 꽃이 있어요. 찔레꽃. 아, 네. 네, 바로 그 찔레꽃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이맘때 산길을 걷거나 골목길에서도 고고한 향에 이끌려 찾아가면 만나게 되는 꽃이 있죠.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장미과 화렵 관목으로 영어로는 오리엔탈 와일드 로즈라고 한다는 찔레꽃은 하얀 꽃잎에 황금 수수를 달고 고혹적인 향기를 뿜는데 그 꽃말이 고독이라 하더라고요. 일제강점기 때 백나나가 불렀고 최근에는 임영웅이 불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국민 트롯곡 찔레꽃은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분들의 두고 온 남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으로 시작하는 가사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오늘 신청할 곡은 그 곡이 아니라 장사익이 작사, 작곡, 노래 부른 찔레꽃입니다. 세상 고민 혼자 다 짊어진 듯 늘 심각한 표정에 잘 씻지도 않고 잘 웃지도 않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찌 그 나이 먹도록 그리 순수하고 꿈과 열정을 잃지 않았는지 감탄스러웠던 어떤 선배의 18번 곡입니다. 어릴 때부터 찔레순 따먹고 컸다며 동네에서 흔하게 보던 꽃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 같다 하면서 어찌나 정성을 들여 이 노래를 부르던지 기억에 오래 남았답니다. 목고지 갔을 때 우리에게 오디도 따주고 보리수 열매도 따주고 시냇물을 돌로 가둬 시원한 물높이를 높여주던 일 등이 도시에 살아서 숲의 일에 전혀 서툰 저에게는 신기하게만 보였는데요. 지금쯤 어디선가 흰 고무신 신고 커다란 모자 아래로 굵은 땀방울 흘리며 돈이 되는 농사가 아니라 숲을 살리는 나무 심기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 선배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또한 찔레꽃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라며 마포구 아현동에서 신동기님이 보내오셨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장사익의 찔레꽃. 장사익의 찔레꽃 정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오늘 문화살롱 열어주실 이영민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들을 또 어떤 곳으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좀 전에 멋진 요들과 함께 스위스로 여행을 갔다면 지금은 그 옆 나라 프랑스로 한번 날아가 볼까요? 네, 오늘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곳이 프랑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명디님은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아, 프랑스요. 제가 갔다 온 지도 한 벌써 6, 7년 전인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뭐 에펠탑은 물론이고 조금 궁금한 게 그 노틀담 성당이 예, 무너져가지고 맞습니다. 복원 중인데. 네네 지금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프랑스 하면 너무 잘 알려진 게 에펠탑, 그죠? 네. 그 상징인 사랑의 도시 파리. 이 파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무수히 많은데요. 명디님은 혹시 파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 네. 그 물랑 루즈라고 아, 네, 예. 아시죠? 네네네. 예, 사실 어저께 또 제가 한번 또 봤습니다. 아, 무척 좋아하시는군요. 네, 파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 경우에 우리 보통 비포 시리즈, 비포 선셋이라든가, 그렇죠. 네. 비포 미드나잇이라든가, 또 폭네프의 연인들, 뭐 명디님이 말씀하신 무랑루즈 등 네. 여러 가지 영화가 많은데 오늘 제가 소개할 영화도 바로 파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명디님 노팅힐 아시죠? 아, 네네. 네, 노팅힐을 만든 로저 미첼 감독의 위크엔드 인 파리라는 영화인데요. 아, 노팅힐의 감독이면 혹시 로맨스 영화인가요? 네, 이 영화의 장르가 코미디, 드라마, 멜로, 로맨스라고 하니 어허. 로맨스 영화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네, 결혼 생활 30년 차 부부 닉과 맥의 얘기인데요. 잃어버린 로맨스를 되찾고자 자신들의 신혼여행지인 파리로 다시 찾아가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제2의 허니문 이런 거네요. 네네네. 네. 명디님도 혹시 리마인드 허니문 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아, 사실 좀 옛날에는 좀 부끄럽다 생각했는데 네. 이제는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예. 예, 저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아, 근데 현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 여튼 영화 얘기로 돌아오면 옛 추억에 부풀어간 30년 전 묵었던 호텔은 너무 낡아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 이에 화가 난 아내 맥은 택시를 잡아 타고 파리 투어를 합니다. 아하. 엄청나게 택시비가 올라가는데 안절부절하는 남편 닉은 설상가상으로 마음에 드는 호텔에 내려서 숙소를 예약하려는데 모두 만실이 되고 맙니다. 네. 그런데 딱 하나 최고급 룸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여기를 꼭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 닉은 화장실 리모델링비로 모아둔 돈을 다 탕진을 합니다. 아유, 정말 이거 현실이었다면 또 한바탕 또 그죠? 일어날 일이네요. 그렇죠. 네. 부부싸움 대판했겠죠. 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 화끈한 아내 맥은 호텔룸의 술도 여행의 축배로 들고요. 둘은 파리 산책을 나가서 젊은 날의 열정을 찾아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춤도 추고 키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남편 닉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조기 퇴직 권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하. 예.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서 닉이 좋아했던 작가들이 잠들어 있는 몽파르나스 묘지로 찾아가서 남편에게 젊은 날에 재능이 많았던 사람이 지금은 왜 그 재능을 버리고 사냐면서 예, 다시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보라고 권유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남편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라면서 바꿀 의지를 안 보입니다. 아하. 예, 이에 부인은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아, 그러네요. 이거 그러니까 그 맥 아내는 굉장히 네네. 멋진 사람이네요. 남편의 어떤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하는데 네네. 아, 또 생각해 보면 결혼 30년이 또 지났으니 그쵸. 그 젊은 날의 열정이 또 시들어졌겠죠. 네, 그렇죠. 네, 이 부부도 이런 파리 여행에서 젊은 시절의 열정을 떠올리고 싶었겠지만 돌아오는 건 정작 늙고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뿐인데요. 이때 또 아내가 한 방 날립니다. 무모한 행동을 저지르는데요. 아유, 또 무슨 어떤 행동이었나요? 바로 먹튀입니다. 먹튀요? 네네네. 아내 맥이 나서서 엄청 비싼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맛있게 밥을 먹고는 몰래 도망쳐 나옵니다. 어허. 네. 예, 그때부터 이들의 일탈이 조금씩 진행되는데요. 그렇게 일탈을 하면서 파리 시내를 산책하고 있다가
남편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성공한 대학 후배 모건을 만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부부 사이가 시험대에 오르거든요. 근데 저희 솔직히 결혼 30년쯤 되면 안정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독립하지 못한 캥거루족 자식하고 조기퇴직을 하게 될 남편의 현실들이 이 부부 삶을 힘들게 하고 또 이 부부 사이에서 갈등도 있지만 결국은 여유와 유쾌함을 잃지 않은 이 두 부부는 서로 간의 믿음을 되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 현실에 여러 가지 그 가족들의 얘기 예. 이런 것들이 좀 쓸쓸하게 좀 들리네요. 네. 근데 다행히 이 씁쓸한 내용은 좀 짧게 등장하고요. 네. 영화는 아름다운 파리의 모습과 티격태격하는 이 부부의 모습이 아주 코믹하게 그려지고요. 재미있어서 볼만한 영화입니다. 네. 혹시 못 보신 청취자님들이 계신다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명디님도 못 보셨죠? 네, 못 봤습니다. 네, 그러면 꼭 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저희를 그 파리로 데려와 주신 이영민님 감사하고요. 마치시기 전에 노래 선곡해 주시겠어요? 네네. 파리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샹숑 한 곡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의 국민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라비앙 로즈. 청취자님과 저희들 모두에게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라비앙 로즈. 이번 시간은 책살롱 코너입니다. 준비해 주신 김전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책살롱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인생을 점점 더 재미있게 사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 책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밌어지네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이 책은 60세까지 은행에서 근무하고 은퇴 이후 82살의 나이에 게임 앱을 개발하는 등 왕성한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와카이마 마사코님의 책입니다. 네, 82세 나이에 게임 앱을 개발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일본 작가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책을 읽어보고 놀랐는데요. 사실 그 시작은 단순했어요. 왜 시니어가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은 없을까? 또 시니어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버리자. 참 대단하시죠. 네. 이렇게 시작한 게임 앱 개발은 2017년 글로벌 IT 기업인 애플 본사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에 초청될 만큼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해요. 사실 이 회의는 전 세계 5천 명이 넘는 기술자 그리고 개발자들이 모이는 전문 행사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정말 멋지시네요. 네. 그럼 2017년에 개발하셨으니까 현재의 나이가 86세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82세의 나이로 앱 개발자가 되셨고 네. 정말 듣기만 해도 멋지고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은퇴 이후 다양하고 재미있는 일을 해왔던 본인의 경험을 책에서 모두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책 내용이 궁금해지네요. 네. 사실 저자는 정년 퇴임 이후에 어머니 돌보기와 수다 떨기 둘 다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처음 컴퓨터를 구입하고 컴퓨터 구입 이후에 시니어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가입하면서 디지털 세상이라는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으셨다고 해요. 사실 당시 90대 어머님을 간병해야 했고 그래서 거의 집에서 지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자 자신도 내심 많이 좀 불안해하셨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었고 컴퓨터를 통해 가입한 인터넷상의 커뮤니티에서 인생 60세가 지나면 점점 재밌어집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가슴이 마구마구 뛰었다고 하네요. 네, 60세가 지나면 점점 재밌어집니다. 네, 저도 맞아요. 같은 생각인데요. 네. 하지만 또 대부분 은퇴 이후에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습득한다는 것이 다들 또 쉽지는 않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아, 거기다 더구나 또 게임 앱을 개발할 정도로 실력을 키운다는 게 참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네. 사실 이분도 처음 컴퓨터를 배우면서 쉽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조금씩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준비도 하면서 스마트폰 게임 분야에 눈을 뜨고 한 6개월 정도 고분분투 끝에 드디어 핸드폰용 게임 앱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노인이나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코딩을 가리키고 계시고요. 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왕성하게 본인의 삶을 즐기며 살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러게요. 참 갑자기 저 자신도 그 작가의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 그럼 본인이 혹시 저자의 나이 82세가 된다면 어떤 삶을 살아보고 싶으세요? 글쎄요. 82세 참 만만치 않은 그렇죠. 만만치 않아요. 나이인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르네요. 그 즈음에는 많이 좀 내려놓고 네. 사실 저는 지금도 좀 많이 내려놓을 연습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뭔가를 개발하기보다는 네. 또 누군가를 또 가르치기보다는 가르치기보다는 네. 제가 또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면서 네네. 예, 여행도 좀 많이 해보고 싶고 전 그렇게 또 좀 한번 보내고 싶네요. 네, 너무 좋죠. 또 각자마다 또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르니까요. 저자는 책에서 자신의 퇴직 이후에 20년을 한 번도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인생은 연결되어 있고 사람의 나이가 몇이건 평생 현역이라는 거죠. 퇴직이라는 말이 현역에서 은퇴를 했다는 기분이 들 수는 있겠지만 이분이 보시기에 자기 인생에서 퇴직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령 직장은 아닐 수 있어도 계속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면 여전히 현역이라는 거죠. 전 사실 그 말에서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듯한 느낌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요. 요즘 저도 이 현역이 연금이다라는 말을 맞아요. 그런 말 있죠. 네, 가끔 듣는데 네. 정말 평생 현역 진짜 멋져요. 맞아요. 또 이건 어떨까요? 자신에게 맞는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갖는 현역. 이것이 또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네, 맞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런 평생 현역을 유지하는 비법으로 우선 마음 가는 대로 산다. 그리고 나이 드는 게 뭐라고? 또 82년의 인생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인생은 재미있어. 등 이렇게 모두 4가지의 큰 주제로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인드 컨트롤이네요. 예, 자신감을 놓지 않는 거라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죠. 저자는 인생에서 싫은 일을 하면서 보낼 시간은 없다. 이런 자신만의 지론을 갖고 가능한 좋아하는 일을 특히 하고 싶은 일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유한하기만 한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시작하지 못하고 우울해하는 경우 참 많잖아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 꼭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보다는 하루하루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진짜로 좋아하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각으로만 또는 또 말로만 하고 싶다 하면서 하지 않았다면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지하게 정말 진짜 하고 싶은지 또 좋아하는지 맞아요. 생각해 본다는 것. 그것을 찾는 자체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타인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행복의 기회를 잃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한번 살펴보라고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저자는 남과 비교하기보단 만약 비교를 하려거든 과거에 나와 하자. 이런 자신만의 지론으로 스스로와의 비교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남과 비교하고 거기서 또 상처받고 그러면서 자신의 욕심이나 집착에 빠져들어 힘들어지고 그런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알게 모르게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또한 저자는 대부분 퇴직 이후에 취미가 없다, 또 갈 곳이나 있을 곳이 없다 등으로 많이들 걱정에 목소리를 높인다고 하지만 사실 이 또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재밌는 또 다양한 방법이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취미라는 말도 사실 너무 거창하게 해석하기보다는 단순하게 그냥 하고 싶은 일 정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취미는 의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새 계속하고 있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혹시 본인은 어느새 계속하고 있는 것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또 새삼 이렇게 또 물어보시니까 맞아요.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새 계속하고 네, 있는 거. 어느새 네. 계속하고 있는 거. 뭐가 있으실까요? 본인은 어떠세요? 정말 지금까지는 계속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별반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 없는데 네. 저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또 이렇게 그냥 또 그 남의 나라 말, 외국말 그러시구나. 그거 배우는 게 또 재미있더라고요. 좋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느새 저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계속하는 거, 네네. 또 남의 나라의 언어를 배우시는 거. 네. 네, 좋습니다. 저자는 한국의 가야금과 비슷한 전통 악기에 관심이 생겨서 악기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즐기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의 지인 중에는 은퇴 이후에 부모님의 권유로 고전 무용을 배우거나 또 고전 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심지어는 당나라 때 시집 또 교육방송의 교재 이런 걸 공부하면서 또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본인이 공부한 것을 가르쳐주는 분도 계신다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결국엔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또 공부하고 또 그것을 가능하다면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멋진 취미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천하기만 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갈 곳, 있을 곳이 없어 고민이라면 사실 스스로 갈 곳, 있을 곳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중에서 봉사활동 추천하고 계세요. 사실 봉사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어떤 공헌을 하고 또 그를 통해 자기의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또 고정적으로 갈 곳이 생긴다는 아주 큰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요. 그들과 함께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봉사활동이야말로 본인은 물론 사회 모두에게 이로운 점이라는 거 강조하고 계시네요. 네,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점점 더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봉사활동. 저도 가끔 생각해 보았는데요. 정말 더 나이 먹기 전에 생각을 정리해 봐야겠네요. 네, 한번 좀 정리도 네. 맞습니다. 오늘 좋은 책 소개 그리고 유익한 내용 전달해 주신 김지연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책살롱 김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겨하는 것만 못하다 라고 공자님은 논어편에 말씀하셨습니다. 청취자님들께서도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라면 즐겁게 파이팅 하시는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끝인사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명희였습니다. 아이유의 너의 의미.